되고 있을까요? 예, 오케이. 자, 전반부에는 동기란 어떤 거다. 동기는 굳이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첫 번째였고, 그렇다면 그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방향에 대한 노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사람이 뭔가에 대한 욕구를 느끼거나 요구를 하거나 뭔가를 원하거나 뭔가를 열망하거나 하는 경우 그것에 이르게 하는 그 힘 자체를 동기라고 한다입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주로 동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개인적인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 동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생각들이었다면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동기는 상황적인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던데요 라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아닌데요, 두 가지 다 동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동기를 좀 형태적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내적인 동기, 그 다음 외적인 동기, 그 다음에 부동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내적인 동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순수한 정말로 자발적인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굉장히 효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주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인간은 내부에서 나온, 밖에서 뭐 누구의 조언이나 누가 뭐 이거 해라 마라, 서연아 공부 좀 해, 너 숙제 안 해? 내일 시험이라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시험이야, 숙제하고 공부해야 돼, 스스로가 원해서 정말 집중해서 하는 일. 아빠가 엄마가 공부해, 당장 핸드폰 안 꺼, TV 언제까지 볼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저런 말 있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도와주는 아들이나 딸이 시장 가판 옆에서 책을 읽어도 본인이 하려고만 한다면 사법시험 충분히 합격할 것이다. 본인의 동기, 내가 이거 하고자 하기 때문에 무슨 주변의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로 이걸 추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마디로 내적인 동기입니다. 정말 막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려 죽여도 난 이거 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줄수록 그 일에 대한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자, 내적 동기의 목적은 개인의 내적 경험, 항상 즐겁게 몰입되어 활동 자체 완전히 스스로가 일치되는 경향을 이야기해요. 자, 외적 보상 필요 없어요. 과제 수행 자체가 커다란 보상입니다. 자, 이 일을 한다면 누가 뭘 준대, 이 일을 하면 돈이 많이 생긴대, 이 일을 하면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 일을 해내면 큰 상을 받는데 등등이 아니라 정말 돈이 생기건 말건, 누가 칭찬을 하건 말건, 좋은 직이나 위치가 나에게 주어지건 말건, 나 이거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영어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더니 영어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나 쏠쏠해서 그 방법을 택해서 할래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단어라도 할래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제가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순간 도저히 그 방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저 그거 하겠습니다. 알게 되는, 뭔가를 찾아서 배우게 되는 그 즐거움은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즐겁더군요. 죽는 날까지 그거 열심히 하면서 살랍니다. 내적인 동기. 자, 다음 봅니다. 핵심만 짚고 넘어갑니다. 외적인 동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외부에서 전달돼서 또한 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역시도 강한 동기입니다. 자, 보자고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 보세요. 신코치님,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이 되고 예를 들어 축구 대회가 야구 대회가 열린다고 치십시다. 갑자기 대한야구 협회에서 이번 축구 대회 우승하는 팀 아이들은 다 프로 보내줄게 해버리. 예를 들면 우와. 아니면 축구 대회 4강 드는 학생들은 전부 프로 다 무조건 입단시켜줄게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교 야구팀들이 축구대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목숨을 걸 거라. 프로야구 선수 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늘의 별 따기. 대단한 분이에요. 프로 선수 생활 10년을 하고 나오셨죠. 때로는 앞서 얘기했던 내적인 순수한 동기보다 단기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는 외적인 동기가 되게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걸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 따야 돼. 군 복무 혜택. 예를 들어 손흥민이라고 칩시다. 아시안게임 나 죽어서도 우승해야 돼. 3년 혜택 받아. 손흥민의 1년 연봉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지만 1,000억이라고 칩시다. 그 정도 되잖아요. 800억에 의해서 1,000억이에요. 자, 손흥민이 군 혜택을 못 보고 군대에 가요. 예를 들면 쉽게 3년을 날려요. 그럼 일단 3,000억이 빠져. 그렇죠? 네, 거기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기량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이후에 삶이 불투명합니다. 자, 근데 고지가 바로 요 앞이에요. 4강에 올라와 있어요. 준결승 할만해요. 결승까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평생 축구선수 생활이라는 커리어와 거기에 따라오는 수천억 원의 돈이 걸려있는 아주 단기간의 목표입니다. 내적인 동기보다 오히려 외적인 동기가 나를 그 길로 향하게 만드는 힘이 더 큰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주 큰 보상이 주어질 때, 정말 군면제 혜택, 올림픽 금메달, 아니 프로 진출권 등등 이라면, 근데 그건 내적인 동기가 아닐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내적인 동기를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외적인 동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보상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는 각종 병역 비리도 많이 생기니까 자, 이제는 군면제 혜택 이런 거 국제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면제 혜택 안 줄래요. 올림픽 메달 아무리 금메달 몇 개 따도 아시안게임 메달 따도 면제 혜택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메달 따면 본인의 명예로 끝납니다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동안 그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루아침에 진짜 눈 녹듯 깔끔하게 사라져. 이거 금메달 따면 네,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외적인 동기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때로는 아주 눈앞에 있는 대단한 보상이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그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없어져요. 내적인 동기는 뭐예요? 어떤 보상이 있던 없던 나 좋아서 하던 거. 정말 순수한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의지였고 그거는 아니었답니다. 훨씬 더 내적인 동기보다 강한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었으나
때로는 그게 사라지면 없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동기란 얘기. 자, 다음 봅니다. 자, 무동기, 아모티베이션이라는 상황인데, 이거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 뭐 이도 저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 없습니다.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뭐 코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가서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혼을 내도 뭐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냥 뭐 대학을 어떻게 가야지, 뭐 프로팀 어떻게 준비해야지, 운동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서 내 인생 설계해야지, 아무 생각 없는 상태. 행동과 결과 간의 유관성에 대해서 지각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요. 내외적으로도 동기화되지 못한 상태의 무동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로 야, 넌 생각이 있냐 없냐? 예, 무슨 생각을 갖고 요새 사니?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니? 꿈은 있니? 등등의 상황.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황, 통제불능 상태의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 통제력을 잃고 노력에 대한 성공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때로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무동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전략이 미흡해서 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노력을 회피해서 이 상황에, 또한 무기력한 신념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난 해도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하는, 친구들이 하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거 했었으니까 별다른 기대는 안 하지만 그냥 딱히 딴 건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할래, 뭐 등등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게 바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도 저도 아닌 무동기의 상황이다 입니다. 다음, 내적인 동기, 외적인 동기, 무동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약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함축적으로 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재미있는 부분. 동기를 좀 분류해 봤더니 아주 순수하게 내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던 내적 동기, 그다음에 외적인 아주 강한 어떠한 보상의 형태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외적인 동기, 그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무동기 등등으로 좀 나누어졌었는데, 최근에 정말로 1980년대 이후에 불과 한 3, 40년 전에 시작된 동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자, 굳이 동기를 뭐 내적인 동기, 외적인 동기, 무동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동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개념들은 없을까라는 생각들에서 발생을 한 동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재밌는 것, 데시와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이 자결성, self determination은 영어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자기결정성, 이거 뭔지 되게 어려워요. 자기결정성이 뭐야? 되게 어려운데, self determination이라는 영어를 보면 self는 스스로 뭔가를 하다예요. determination은 결정한다. 스스로 결정하는 정도나 성질을 의미해요. 즉, 뭐 동기를 꼭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이렇게 보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얼마나 결정하고 살아가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동기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겨우 그냥 엄마한테 끌려가서 정말 강아지 밥 먹듯이 끌려가서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배고파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정말 맛있게 아침 먹을래요 하고 찾아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게 해서 먹었는지, 학교 오기 싫은데 겨우 교수님이 아니면 감독님이 그냥 나오라 그래서 비 오는데 겨우 왔는지, 아니면 오늘 할 일들 전부 체크해놓고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일찌감치 와서 버스 타고 비 오는데도 우산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오는 사이에도 영어 공부하면서 그러고 왔는지, 그다음에 교실에 들어와서도 제일 앞에 와서 몇 분 전이야, 오늘 교수님이 뭐 한다 그랬지, 수업 자료 미리 보고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겨우겨우 와갖고 그냥 왔는데 오늘 뭐죠? 수업 자료도 없이 그냥 왔는지 등등등.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고 있는지의 정도를 얘기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동기가 어느 정도다입니다. 네. 재밌는 부분. 내적인 동기나 외적인 동기, 무동기의 개념으로 동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그냥 동기를 새로운 부분으로 한번 바라본 내용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하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예, 좀 다른 관점에서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거기에는 유능성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 얼마나 유효한 사람이야. 나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 굉장히 보람된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등등등등 라는 개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도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심리학 영역에서 사람의 동기는 굉장히 많이 파악해보고 싶어 했어요. 동기가 항상 궁금한 주제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쟤는 저걸 했을까? 쟤를 저렇게 만든 이유는 그 힘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저 나쁜 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짓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 놀라운 어떤 성과를 나타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얼마나 했길래 저 어려운 걸 달성했을까? 등등등.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궁금증을 갖기 시작. 동기 살펴보자. 동기 연구해보자. 등등이요. 그래서 동기와 관련된 동기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있을 것 같네요. 라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동기 이론들만 몇 가지 좀 발췌를 해놨습니다. 자, 성취동기 이론, Achievement Motivation Theory라고 해서 영어로 사실은 의미를 해석해보고 받아들이면 훨씬 편한데 이 말들을 굳이 우리말로 바꾸어 놓으니까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의 영어 번역된 한국말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특히 스포츠 심리학에서의 이론이나 다른 요인에 대한 어휘들은 사실은 한국말을 보는 것보다 영어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고 훨씬 더 편하게 다가와요. achievement, 뭔가를 달성하는 일, 어디에 도달하는 일, 뭔가를 획득하는 일 등등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리해본 이론이란 얘기. 근데 굳이 그걸 한국말로 좀 바꿔놓으니 성취동기 이론. 한국말로 들으면 처음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한국말로 딱 번역해놓고 성취동기 무슨 소리야. 영어를 보면 이런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겠구나. 자, 사람이 목표를 갖고 행동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명예나 의무, 돈 같은 외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의 즐거움을 지니고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에 의해서 이를 달성하는 경우. 다시 행동 자체의 즐거움을 지니고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거나 얻거나 달성하는 경우, 그거를 성취 동기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 성취 동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했는데 플러스 거기에 멋진 성취까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치의 도달까지 이루어내는 성취 동기는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가 나아지겠군요. 입니다. 자, 대표적인 동기 이론은 그냥 오늘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어휘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 한글만 보면 성취 목표 성향 이론. 이건 뭔가요? 너무나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heory라고 돼 있어요. 목표에 어떤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 성향에 대한 이론이 첫 번째 과제 성향, 두 번째 자기 성향이라고 구분을 해드렸는데 여기선 한 가지 항목만 우리가 머리에 외우고 가자. 제가 외우는 거 평소에 외우세요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 외우고 가자. 각각 3번 항목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한 2주, 3주 후에 스포츠 심리학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3주 후에 스포츠 심리학 중간고사를 봤어요. 금요일 날 보겠죠. 당연히 수업이 있는 날이니까. 예. 자, 시험이 딱 끝나고 저 이제 뭐 이현주 교수랑 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진양 선생님이 지나가세요, 앞으로. 저를 보시더니 확 달려오세요. 교수님, 채점 다 하셨어요? 저 어떻게 됐어요? 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이진양 선생님이 오시면서 두 가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교수님, 저 시험 잘 봤어요? 혹시 100점 나왔나요? 쓴다고는 최선을 다했는데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00점을 위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교수님, 저 100점 나왔나요? 라는 물음 1번. 자, 똑같은 상황에 또 달려오세요. 달려오는 이진양 선생님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저를 딱 보더니 교수님, 저 몇 등 했어요? 자, (1번) 이진양 선생님은 저 몇 점이에요? 100점 맞고 싶은데 제가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저는 100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 2번 이진양 선생님은 저 몇 등이에요? 입니다. (1번) 이진양 선생님은 내가 중간고사까지 열심히 네가 가리킨 공부를 했고 시험 준비도 했어. 그래서 네가 낸 문제를 사실은 다 맞추고 싶었어. 내 욕심이야. 나를 위한 내 욕심이었어. 정말 잘하고 싶었어. 입니다. 두 번째 이진양 선생님은 별로 네가 낸 문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맞췄냐 안 맞췄냐는 별 관심 없어요. 우리 반에서 내가 그냥 몇 번째 50점이어도 좋고 30점이어도 좋아. 네가 낸 문제를 많이 맞춰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았어도 상관없어. 그저 우리 반에서 내가 몇 번째 정도 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 1번은 내가 몇 등이건 상관없어. 네가 궁금해서 시험 문제로 냈던 부분을 내가 사실 다 맞추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공부했어. 열심히 노력했어. 그게 1번이에요. 노력에 귀인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언젠가는 만약에 오늘 많이 못 맞췄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낸 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사람이라. 두 번째, 그냥
지금 나타낸 성취도나 능력치가 중요한 사람. 예. 30점이어도 좋고 20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입안에서 다른 애들보다 잘하면 좋은 사람. 예. 동기가 달라요. 사물에,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예. 그냥 나 입안에서 1등 하면 돼. 100점 안 맞아도 돼. 한 사람은 점수 상관없는데, 등수 상관없는데, 그냥 그 교수님이 냈던 문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싶었는데 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니까 정말 다 쓰고 싶었어. 나 만족을 해. 예. 성적, 등수는 그 다음 일이에요. 예. 두 번째 사람은 많이 틀렸어도 상관없어. 시험 문제가 어려웠겠지. 그래도 딴 애들보다는 잘했으면 돼. 입니다. 예, 전혀 다른 개념의 동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자, 3번만 아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과제 성향인 목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성향인 목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다양한 형태의 주변 환경을 대하는, 적응하는 태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성취하려고 하는 큰 어떤 틀, 아니면 큰 어떤 목표 등등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당연히 그렇다. 예. 자, 다음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과제 성향의 장점, 그 다음에 자기 성향의 단점 등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예, 다음 봅니다. 과제 성향과 자기 성향의 심리 행동적 차이에서 아주 그 비교되는 부분을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양쪽을 보면 그 차이점이 확연히 비교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어떤 목표에 아주 바람직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향을 띠고 살고 노력을 하는 게 나을지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한번 이 부분도 비교가 확연하게 되고 있으니까 과제 성향과 자기 성향, 어느 성향을 갖고 동기를 발휘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인가는 이 부분은 아주 극명한 비교들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봅니다. 귀인이론. 자, 칠판을 잠깐 볼까요? 귀인이론이라는 말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글로만 딱 들으면 저 처음에 심리학 공부할 때 이거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귀신 얘기도 아니고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귀인이론이 뭐야? 영어를 딱 보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Attribution Theory는 attribute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형태인데, 자, 뜻이 저거예요. attribute 그러면 어떠한 일의 이유를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의 승리의 탓을 서연이에게 전하다 입니다. 예. 어제 경기의 승리의 원인을 신승혁 코치의 마지막 타점의 원인으로 돌리다 입니다. 어떠한 일의 이유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등등의 뜻입니다.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덕분이다, 뭐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뭐의 이유이다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어트리뷰트. 자, 어트리뷰션 티어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와 관련된 행동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인데, 자, 저 부분입니다. 서현, 어제 축구 경기, 현대 직업전문학교 학생들하고 축구 게임을 했어요. 우장산 축구장에서 어제. 예, 저는 불행히 참석하고 싶었으나 못했는데 경기 결과는 3대0으로 이긴 걸 들었습니다. 자, 어제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점을 한 사람? 득점을 한 사람도 좋은 역할을 했고 다들 열심히 했다. 오케이. 자, 어제 승리의 이유는 어디 있나요?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예를 들어 서현이 지금 다들 열심히 해줘서, 특히 골을 성공시켰던 친구가 멋지게 수행해줘서 승리할 수 있어. 자, 때로는 저럴 수도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실은 제가 잘했어요. 네, 저 아니었으면 안 됐을걸요. 제가 중앙에서 멋지게 수비수 역할을 했고 전체 경기를 뒤에서 다 조율했습니다. 실은 뭐 골은 누구누구가 넣었지만 제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걸요. 저 없으면 질지도 몰라요. 입니다. 예를 들면, 자, 반대 상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3대0으로 졌어요. 서현이에게 오늘의 페인은 뭘까?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졌다고 칩시다. 페인이 만약에 뭘까요? 제가 수비를 하는데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자, 때로는 저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어제 뼈 빠지겠는데요. 골키퍼도 손쉬운 거 알도 깠고요. 양쪽의 수비수들은 전부 공격수들 다 놓쳤고요. 어제같이 힘든 경기는 없었습니다. 이 팀하고는 뛰고 싶지가 않아요. 미치겠어요. 졌다면 모두 내 주변 탓. 패배, 실패의 원인은 다 난 열심히 했는데 막말로 그 자식들 때문에 졌어요. 걔네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하는 사람. 아니면 이겼는데 열심히 한다고들은 했는데 저 아니었으면 어제 못 이겼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반면에 저도 그렇고 다들 어제 손발 호흡도 처음 거의 맞춰보는 형태라 다들 쉽지 않았는데 정말들 열심히들 해줬습니다. 이 정도라면 다음에 더 열심히들 희생하고 서로 배려하면 훨씬 더 좋은 경기력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모두에게 박수 주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또 패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다들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제가 중앙 수비수였는데 전반적인 수비 포메이션을 조율을 잘 못했습니다. 콜도 하고 저도 커버 플레이도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몸도 마음도 잘 못 따라갔습니다. 다음에 훨씬 더 준비 잘해서 더 좋은 경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면서. 자, 그때 그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운동이건 공부건 인생 전반이건 다 그런 식으로 같은 패턴이 나타난 사람들이 맨날 남탓만 하는 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졌어,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 누구 때문에 돈을 꼬라박았어, 누구 때문에 거기에 못 갔어 등등. 에이씨, 그 놈만 아니었으면, 그 녀석만 아니었으면 등등 하는 사람. 스포츠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 퀸을 좀 파악하고 다양한 여러 선수들이 이 운동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진짜 오늘 우리 팀이 승리했다면 혹은 패배했다면 그 정확한 이유, 원인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귀인하는 방법을 바꿔줄 수 있다. 예,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승리는 다 내 탓이요, 패배는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거를 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람직하지 못한 귀인 성향을 바람직한 귀인 성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귀인 재훈련이라고 해요. 실제로 스포츠 상황에서 이 귀인 재훈련도 합니다. 예. 너무나 힘든 게임이었는데 그 자리 그 포지션에 누구누구만 좀 잘해줬으면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힘들어 죽겠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들 잘했는데 정말 그 친구의 실수 때문에 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그런 도움이 부족했어요 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 그걸 귀인 체험입니다. 예,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 자, 다음 봅니다. 동기와 관련된 이론에 따라서 각 요인별로 비교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 삼아서 쭉 한번 비교해 보면서 목표에 대해서 성취 동기가 어떤지, 그다음에 동기 성향에 대해서, 귀인 유형에 대해서, 과제 선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기와 관련된 이론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동기와 성취 동기와 특별히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길 바라고. 자, 다음 봅니다. 동기를 내적 동기, 무동기, 외적 동기 이렇게 구분해서 형태별로 좀 구분을 했었는데 아까 조금 또 다른 시각인 유능감이나 자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동기 이론을 우리가 인지평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기와 관련된 조금 다른 시각의 동기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그냥 그렇게만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동기를 끌어올리고 좋은 동기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는 유능감이나 자결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지평가 이론, 유능성과 자결성이 등장하는 그 인지평가 이론과 동기가 어떤 식으로 관계 맺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표를 그려드린 부분이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봅니다. 여기는 지나갈게요. 자결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좀 셀프 디터미네이션에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봅니다. 동기유발 전략이라고 좀 정리를 해두었어요. 12가지 사항을 좀 쭉 적어 두었는데 서두에 미국 야구를 했던 미국 소년에 대한 일화, 단편적인 일화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진짜 지도자의 리더십이 선수들의 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너무나 큰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지도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지도자가 사용하는 몸짓, 동작, 아니면 눈빛, 아니면 어휘의 선택, 말투 등등 정말로 선수들의 동기를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그 영역이 넓어서 이 단순한 한두 줄의 말로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코칭의 리더십이나 그러한 부분으로 따로 좀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의 코칭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리더십이 얼마나 선수에게 하늘과 땅 차이에 이 차이, 이 결과적인 차이를 나타낼지는 이건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얼마나 좀 때로는 세부적으로, 때로는 좀 큰 틀에서 해주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줄 것인가의 문제도 당연히 학생들의 아니면 선수들의 이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정말 막연한 그냥 예를 들어 야구 지금 하다가 어떻게 대학 가거나 해서 어떻게 되겠죠? 라는 막연한 생각의 목표였다면 정말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금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단점이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대입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프로에 한번 도전해야 되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뭘 해야 되고 등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선수들의 목표 설정은 달라져요. 골 세팅은 훨씬 더 세부적이 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그들의 동기 또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공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여기서 2년 반 하고 학위 마치면 대충 다른 친구들 따라서 편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거겠죠.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지 등등 아주 세부적인 목표 설정을 제시함으로써 그렇다면 내일 당장에 달라질 수 있는 태도,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어떠한 교재의 변화, 그다음에 공부의 강도 등등도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강화 보상의 활용이다 했는데 강화 보상은 아마 이 동기 끝나고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별도로 또 한 테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제거시킬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동기 유발을 제대로 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부분들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유능성 동기의 강화에 대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적절한 각성을 활용하는 것. 그 좀 각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특별하게 뭔가에 자극을 준다, 좀 깨우게 한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라는 의미. 예를 들어 각성제의 각성이 arousal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각성을 어떻게 경험시켜서 활용할 것인가예요. 예를 들어 야, 낙준이 중간고사 1등 했다고 그게 단줄 알아? 입니다. 예를 들어 쭉 복도에서 봤더니 낙준이가 중간고사 제일 잘 봤다고 쉽게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낙준이 부릅니다. 낙준아,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본 것도 굉장히 좋은데 자, 여기서 멈추지 마. 실제로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다른 비슷한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더 높게 가보죠. 예를 들어 서울대나 고대연대 체육학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네가 내 시험 1등 했다고 지금 여기서 뻐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봐. 미시간 대학,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의 체육학부의 학생들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적절한 각성을 시키고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만들어줘. 정신 차려. 이거 다 아니야.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있어. 더 정신 차리고 더 해야 돼. 너는 그거 할 능력이 있어. 라고 만들어주는 것들. 동기유발시키는데 정말 유효한 전략들. 세부적으로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아주 적절한 내용들. 자, 성공 경험을 갖게 한다. 지는 연습 당연히 해봐야 되지만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겨보는 일. 그 다음에 자, 지금 승리를 하고 있다면 이기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가 쉽지 않다는 걸 또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예, 성공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자, 서현, 축구를 했으니까 아마 잘할 거예요. 스코어가 어느 정도의 스코어가 제일 위험해요? 경기 전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3대 0. 이유는? 자, 저는 2대 0이라는 스코어의 그 묘한 함수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전반을 2대 0으로 이기고 끝냈어요. 2대 0이라는 점수는 후반에 들어서 한 골 먹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어느 팀이든 먹고 나면 2대 1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추격골을 먹을 가능성이 되게, 예를 들어 3대 0이면 3대 1 한 골 정도 먹으면 두 골이나 점수차가 있어요. 제 단순한 생각이에요. 예,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골 먹는 순간 2대 2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막 그런 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서 우리가 승리로 갖고 가요? 0대 0에서 한 골 넣고 이기는 것보다 사실은 2대 1로 이기는 게, 지켜서 이기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신코치님 야구를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전달이 될 거예요. 몇 대 몇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점수를 어떻게 지켜야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3대 3에서 뭐 마지막에 뭐 결승타를 쳐서 끝내기로 이겼다. 그런 이기는 거 말고, 예를 들어 1회 초에 1점을 내서 1대 0인데 9회까지 1대 0으로 이 게임을 끝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후자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일 거라니. 예. 이 승리를 지키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가는 경험들은 오히려 진짜 0대 0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냥 끝내기 쳐서 그냥 그렇게 이기는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자, 그다음 뭐 언어적, 비언어적 칭찬을 자주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코칭 스타일이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뭐 연습의 다양화, 맨날 똑같은 연습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예,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돌아서 수영장 앞으로 나가는 길, 아니면 화단을 넘어서 직진하는 길, 횡단보도로 가는 길, 결국은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 될 텐데, 연습도 역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는 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자, 목표 설정이나 의사결정에 감독이나 코치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 여러분들의 미래나 장래를 정해버리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이해를 좀 시켜야 하고, 당연히 이해해야 거기에 따라오죠. 알겠습니다. 동의해야 돼. 주체자가 동의를 해야죠. 자, 서현이, 다음 학기에 독일 분데스리가 가자. 알았지? 끝. 교수님, 왜요? 저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됐어. 조용히 해. 팔로우 미. 나만 따라. 뭐 분데스리가 가서 축구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제가 좀 동의할 수 있도록 뭘 설명을 하거나 뭔가 청사진을 보여주셔야죠. 그렇다면 제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던 결심을 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같이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참여시켜서 이해시키고, 때로는 그 사람의 주변 상황 설명을 좀 들어보고, 예, 함께 동의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운동 참가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지금 네가 여기 와서 이 일 왜 하고 있는지입니다. 운동 선수라니.
자, 학생이라면 지금 여기 나와서 왜 이 공부를 고생스럽게 앉아서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다면, 예, 여기 나와서 헛되이 시간 보낼 일 없다. 그게 동기라니까. 그거 올려줄 수 있다. 네가 이 시간에 나와서 왜 매일 새벽에 새벽 훈련하고 땀 흘리고 꾸역꾸역 밥 먹어야 되고 점심, 오후, 저녁, 야간 운동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말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선수의 어려움, 힘듦은 많이 사라집니다. 일단은 예,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도 아주 명쾌하게 객관적인 근거라 설명 자료. 너 이거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 힘든 훈련 운동을 하고 있어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12번째, 귀인 유형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바꾼다. 이 부분은 아까 Attribution Theory, 귀인 이론 설명하면서 드렸던 부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떤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이. 만약에 좋지 않은 이유를 대는 사람, 누구누구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한 원인, 결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다면 훨씬 더 좋은 동기로, 예,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에 예,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이 이외에도 뭐 동기유발 전략은 어떤 특정한 종목 아니면 특정한 단체나 개인 팀에 따라서 훨씬 더 세분화되고 다른 요인들을 또한 적용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 기본적인 틀이 있다라는 것, 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티베이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2시간 동안 예,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